네. 최근에 쿠팡이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정책을 바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8월 18일부터 이제 적용 예정인데 원래는 상품 등록 제한수가 하루에 5,000개까지, 옵션 포함 5,000개까지 되고, 그리고 아이디당 제한은 없었어요. 18일부터는 이제 기존의 뭐 스마트 스토어처럼 3개월 이제 합산을 한 매출 기준으로 4천만 원 이상이어야 이제 아이디당 무제한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이하로는 이제 제재가 된대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지는 못했죠. 그런데 예상은 했습니다. 뭐 보면 알겠지만 일단 가깝게 보면은 네이버가 원래 우리 회사가 2012년도 13년도에는 지식 쇼핑이라고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품 수가 무제한이었어요. 업로드가. 그리고 다 모든 상품이 노출되는 거였었고, 그리고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갑자기 수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50만 개까지였나? 그걸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더 줄어든 거죠. 10만 개, 5만 개 단위로. 이거 이제 독립몰 기준인 거고, 스마트 스토어는 아마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사실 우리 셀러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담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상을 했었고, 한 1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쿠팡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또 여러 군데 또 찾아봐라, 대형 플랫폼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아까 가장 낮은 등급이 얼마라 그랬죠? 800만 원이요. 800만 원에 만 개라 그랬죠? 아니요. 2만 5천 개인데 2만 5천 개라 그 그랬죠? 이하로는 만 개예요. 그 이하는 만 개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줄어들 거예요. 아, 왜냐면 네. 한 번에 하지는 않을 거야. 단계적으로 기간을 두고 계속 점점점 줄여나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셀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구매 대행처럼 이제 상품 수를 많이 올리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제재가 올 거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예상했었어. 한 2년 전부터. 이 정책 때문에 이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일단 위탁이나 구매대행 쪽에 이제 솔루션을 사용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량 상품으로 상품을 많이 올리게 됐을 때 사실 상품 수에 올린 거에 비해서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물론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10만 개씩 올렸을 때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상품을 보지 않고 대량으로 훅 올렸을 때는 매출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걸려 있을 거란 말이야. 매출액이 한 달에 정말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앞전 질문에 한 개 더 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그냥 구매 대행을 안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1만 개에다가 800만 원 매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800만 원 매출 이하가 1만까지 등록. 그러면 사실 1만 개를 등록을 하고 3개월 안에 800만 원을 못 낸다는 게 그냥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안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상품 수로 제한을 뒀는데도 쿠팡 매출이 큰 타격이 없네 라고 하면 조금 더 낮출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네. 그럼 그때는 좀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줄이는 추세예요. 원품사에는 투플렉스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업로드 프로그램이잖아요, 구매 대행. 이 정책으로 인해서 투플렉스에 미치는 효과,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투플렉스는 거의 없죠. 왜냐면 투플렉스는 일단 투플렉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나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 네. 예,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낮은데 3개월 안에 800만 원은 다 넘죠, 솔직히. 그리고 상품수 등록하는 것도 반자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품수를 채우지 않아도 매출이 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 상품수를 넘은 사람들은 이미 석 달 동안에 4천만 원을 이미 넘긴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우리한테는 더 좋아. 왜냐면 6개월 동안 안 팔린 것들을 쿠팡에서 자동으로 지워준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투플렉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과정들 있죠. 제가 단계별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분명히 더 기준이 강화된다면 투플렉스도 분명히 영향이 아주 없진 않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량 등록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반자동 등록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등록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이번에 가장 큰 피해의 솔루션은 분명히 대량일 거예요. 대량은 사실 정말 양으로 승부하고 하거든요. 일단 대량 솔루션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품을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절약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상품을 짧은 시간에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구 없이 올렸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상품을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인사이트가 없어. 별로 그냥 무작정 올리는 거야. 물론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키워드도 좀 수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조금 수정해주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대량 솔루션에 의지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폴렉스가 여기에 해당되죠? 반자동 등록 시스템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일단 단점 좀 비싸. 나도 인정해. 근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장점은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 그런데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수동 등록. 소동은 일단은 타점이 높아. 그러니까 타율이 높아. 내가 만약에 상품을 올렸을 때 팔릴 확률이 반자동과 대량에 비해서는 확실히 월등히 높아. 왜냐면 심사숙고해서 올렸고 그리고 올리는 중간에 키워드 작업도 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다 번역을 해서 올렸을 거란 말이야. 아무래도 영문이나 중문이나 일문으로 쓰여 있는 것보다는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을 더 신뢰도가 가잖아. 당연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되게 좋아.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구매 대행 시장에서 수동으로 올리는 거는 어쩌면 트렌디한 상품을 놓칠 수가 있어. 아무래도 사람이 올리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구매 대행 시장은 굉장히 트렌디하단 말이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솔직히 원래부터 잘 팔리던 것들이 아직도 잘 팔려. 브랜딩이니까,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한번 등록해 놓으면은 되게 오랫동안 판매할 수 있어. 막 보면은 구매 건수 막 10,000건 막 이런 데 되게 많아. 리뷰 막 5,000건 이런 데 되게 많아. 보면 구매 대행 것들도 있어 제법. 이게 대부분 수동으로 올리는 상품들이 많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수동으로 올리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실력이 좋을 거야. 셋 중에. 저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신 이제 원금 회원분들이랑 신규 이제 구독자님? 구독자님들한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매 대행업을 영위해 나가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요 대량으로 이제 올리는 거는 사실 이제 내가 뭐 대량이 나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량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쵸? 대량으로 하시던 분들은 타점을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대량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사실 타점을 못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대량 솔루션을 조금 지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반자동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하시는 게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쵸? 상품수 업로드가 줄어들었는데 계속 대량을 할 수도 없고, 그쵸? 대량의 장점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니까. 그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 중국을 포커스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도 수동으로 올리거나 반자동으로 올릴 때 되게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굳이 나라를 너무 중국에 포커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 올리면은 차라리 브랜드 그냥 정말 잘 팔리는 상품들 내가 공부해갖고 찾아내갖고 한번 올려보는 것도 저는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나로 인한 위험 요인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오는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되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은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책이 변화되거나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은 나를 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고 또 방법을 찾으면 돼. 이런 상황이 닥쳤지만은 그래도 늘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은 아니더라도 정답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공지가 나오고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맞닥뜨리게 되면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아요. 한번 직접 위험을
그런 리스크를 직면해 보시고 잘 돌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